안녕하세요. 한국어학과 이선영입니다. 보고서 쓰실 때나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 되다, 되다 참 헷갈리시죠? 네, 오늘은 이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는데요. 이 두 문장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위에 있는 되는지였습니다. 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도 돼요? 정답은 돼요 였습니다. 자, 왜 어떤 때는 돼요? 또 어떤 때는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다라는 동사는 돼라는 어간과 다, 어미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동사인데요. 자, 이 어미가 어떤 어미가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 돼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돼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요, 어서, 엇과 결합할 때는 돼, 동사 어간의 돼와 어가 만나서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돼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돼, 안 돼 할 때 그 안 돼도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서, 네, 어미 어서와 결합할 때는 돼, 어서 이게 축약이 되면 이렇게 돼서가 됩니다. 자, 되었다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되었다, 이렇게 돼와 어시 축약이 돼서 됐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어서가 아닌 다른 어미와 결합할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와 결합할 때는 아까는 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가 없죠. 자, 그래서 축약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간에 바로 고가 결합이 돼서 되고, 그리고 지만이 붙을 때는 되지만, 그리고 니까가 붙을 때도 역시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관용형 어미 니은이 붙을 때도 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학생이 돼서 만감이 교차했다. 자, 정답은 돼서입니다. 자, 이 돼서는 돼와 어서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돼서 이렇게 축약이 되는 게 맞겠죠. 자, 다음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수해야 된다. 자, 정답은 네, 위에 있는 된다 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동사 어간 돼에 니은, 네, 받침이 니은이 붙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은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정답은 네, 위에 있는 검증된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 어간 돼에 관용사용 어미 은, 네, 니은이 붙어서 이렇게 검증된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되다에 그 결합되는 어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되로 써야 하는지, 되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쓰실 때나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학과 이선영입니다. 네, 우리가 하든, 하던 이렇게 쓸 때 발음 때문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다.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다. 정답은 가던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는 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모르겠다. 일이 어떻게 되던 말던 모르겠다. 정답은 되든 말든이 맞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던이라고 할 때는요, 이 던은 과거를 회상하는, 그리고 또 과거의 상황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전성어미입니다.
여기에 있는 더는 과거 어느 때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고요. 우리가 보통 하더라, 뭐 아니면 하더라고요라고 할 때 뭔가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면서 말을 할 때 이 표현을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더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에 사용되던 프로그램이다. 든이 아니라 던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 그러니까 1990년대라는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던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든은 어느 것이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연결어미 든지의 줄임말입니다. 자, 든지를 사용할 때 든으로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번 해보자. 여기서 보면 성공과 실패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중에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자, 그리고 협력을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었다. 자, 우리가 흔히 뭐 하던지 말던지 이렇게 가던지 말던지 이렇게 틀린 표현을 가끔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뭐뭐 하다 말다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는 무조건 든지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 일이 어떻게 되던 상관하지 않겠다. 자, 정답은 되든이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되든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네, 정답은 못했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라는 그런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못했던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쉬든가 그만두든가 하는 경우가 있다. 쉬던가 그만두던가 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은 위에 있는 쉬든가 그만두든가 하는 경우가 있다가 맞습니다. 이게 쉬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든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든지, 던지 어떤 게 맞는지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앞으로 글을 쓰실 때 헷갈리지 않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학과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로서와 로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자료로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은 중요한 자료로서 보완이 필요하다. 정답은 자료로서가 맞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긴 대화로서 오해를 풀었다. 긴 대화로서 오해를 풀었다. 정답은 긴 대화로서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언제 로서를 써야 되는지 또 로서를 써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서는 지위나 신분, 자격 또는 역할을 나타내는 격조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임원으로서 학과의 단합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흔히 발음을 할 때 좀 강하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임원으로서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하죠. 그래서 이 로서와 로서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원은 하나의 자격 또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서가 결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 예문에서 그곳은 지역 거점 기관으로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역 거점 기관이라는 어떤 자격,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서와 결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로서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로서는 재료, 수단, 도구를 나타내는 격조사입니다. 자, 여기서 수단이라는 것,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말로써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자, 천냥 빚을 갚는데 말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수단,
되기 때문에 말로써가 맞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유행어가 여과 없이 사용됨으로써 언어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언어 파괴 현상의 원인으로서 유행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는 것, 이 사용됨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으로써, 사용됨으로써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는 주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는 주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정답은 주장으로서가 맞습니다. 주장은 하나의 역할, 자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으로서가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책으로서 손색이 없다. 시대를 대표하는 책으로서 손색이 없다. 정답은 으로서가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책은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지위, 자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으로서가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범죄 피해가 줄었다. CCTV가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범죄 피해가 줄었다. 자, 정답은 함으로써가 맞습니다. 역시 여기에서의 그 CCTV가 긍정적인 역할을 함이라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현상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함으로써가 맞습니다. 자, 오늘 로서와 로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위, 자격, 역할을 나타낼 때는 로서, 그리고 도구, 재료, 원인을 나타낼 때는 으로서를 사용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학과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띄어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띄어쓰기는 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정부사 안과 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은 안 띄고 된다가 맞습니다. 다음으로 그때는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자, 역시 이것도 못 띄고 느꼈다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안과 못은 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앞에서 띄어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 안은 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자, 부사란 하나의 단어라는 걸 의미하겠고요. 단어와 단어는 띄어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사이는 띄어 쓰는 게 맞고 매우 크다도 역시 띄어 쓰는 게 맞죠. 자,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해보면 안 되다, 그리고 안 보다, 뭐 안 하다 이렇게 안과 뒤에 동사를 같이 쓸 때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 않다라는 표현을 쓸 때 참 많이 헷갈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가지 않다, 예쁘지 않다 이렇게 쓰실 때 이거를 붙여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붙여 쓰는 거는 틀리고요. 자, 가지 그리고 뒤에 결합되는 않다는 보조 동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 않다는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역시 예쁘지 그리고 띄고 않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못은 역시 안과 같은 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못도 역시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다, 매우 크다와 마찬가지로 못하다, 그리고 못보다도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뭐뭐 하지 못하다 라는 표현에서도 띄어쓰기가 참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그때 실험을 다 끝내지 못했다 해서 마찬가지로 지와 못했다 사이는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지 않다에서 않다처럼 이 못하다도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안과 못이 부사로 사용될 때는 뒤에 나오는 동사와 띄어쓰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지 않다, 뭐 지 않습니다, 지 않아요,
또는 지 못하다, 지 못했습니다, 뭐 지 못해요. 이렇게 지와 결합돼서 뒤에 보조 용언어를 쓸 때는 지와 않다, 지와 못하다 사이를 띄어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많다. 정답은 건강이 안 띄고 좋은 사람이 많다가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안이 부사로 사용됐고 뒤에 좋은이란 형용사가 나오기 때문에 안 띄고 좋은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좋은 선택을 못했다. 자, 정답은 못 띄고 했다가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다라는 동사 앞에 부사,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로 썼기 때문에 못 띄고 했다가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 정답은 미치지 띄고 못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 오답을 보시면 미치지 못 띄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역시 이게 참 보고서라든지 시험 답안에서 보면 많이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 뒤에 나오는 못하다는 하나의 단어라는 점. 네, 그래서 이 못했다는 붙여서 써야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띄어쓰기 첫 번째 시간으로 부정부사 안과 못을 어떻게 띄어써야 하는지를 같이 알아봤는데요. 안과 못이 부사로 쓰일 때는 뒤에 나오는 동사 앞에서 띄어야 하고 지 않다, 지 못했다로 쓸 때는 지와 않다, 지와 못하다 사이를 띄고 뒤에 나오는 않다와 못하다는 붙여서 하나의 단어로 써야 된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자,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틀리지 않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학과의 이선영입니다. 자, 오늘은 띄어쓰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10년이 걸렸다. 정답은 해결하는 띄고 대가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모두 해결했는데 나만 실패했다. 자, 정답은 해결했는데 는과 대를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왜 는, 대, 는데 어떤 때는 붙여 쓰고 어떤 때는 띄어 써야 할까요? 자, 먼저 띄어 써야 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는 우리가 곳, 장소 또는 뭐뭐 일, 뭐뭐 것 또는 경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자, 우리가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처럼 예전에 가본 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자, 여기에서 대는 곳 또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곳을 대신해서 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본과 대는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책을 다 읽는데 3일이 걸렸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대는 어떤 경우, 어떤 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는과 대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맥락이 아니라 나는 그 책을 다 읽었는데 정말 재밌었다.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연결어미의 의미에서 사용될 때는 는데를 붙여 쓰는 게 맞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뒤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들 그 책을 읽었는데 나만 못 읽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일이라는 일다의 어간이 나왔고요. 자, 엇이라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는데는 여기에서 연결을 해주는 연결어미로 기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읽었는 데는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의존명사 대와 또 역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이 것이라는 의존명사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먹을 것, 볼 것, 할 것처럼 이렇게 명사이기 때문에 다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문장 안에서도 이제 공부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자, 이것도 참 붙여 쓰는 경우가 시험 답안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시작할, 띄고, 것이 맞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고요. 자, 수, 의존명사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네, 그 프로그램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자, 여기에 보시면 참여할이 의존명사 수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맞고요.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뭐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수 앞뒤로 다 띄어 쓴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는 연대가 중요하다. 정답은 유지하는과 대에는을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 유지하는 경우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유지하는과 대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자, 정답은 올, 띄고 수도가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수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관형형인 올과 수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의학은 발전하는데 왜 환자는 줄지 않는가? 정답은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의학은 발전하는데 에서 이 는데가 연결어미의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띄어쓰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의존명사 대, 것, 수의 띄어쓰기를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특히 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의존명사로 사용되는지 또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그 맥락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